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자입니다. 오늘 월간 송재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된 지 한참 지났죠. 아, 정기국회는 한참 지났고.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 국정감사도 끝났고. 네. 아, 이제 예산안 심의하고 그렇죠. 이런 중요한 게 남아있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예산심의. 예산심의. 그리고 이제 입법. 네, 정기국회에서는 또 입법 과제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네. 아주 한참 열심히 일하고 계신 송재봉 의원님과 함께 오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국회에서 네.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 시정연설을 안 나와서 국무총리가 됐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이거 분위기 안 좋았겠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그 시정연설은 정부가 앞으로 내년에 어떤 일을 좀 집중해서 할지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네. 또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네. 뭐 이런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국회에 와서 뭐 싫은 소리 좀 들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예 오지도 않고 총리에게 대독을 시키는 이런 일은 이게 몇 년 만이라 그러더라고요. 11년 만에 네. 총리가 처음으로 대독을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직접 이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해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여기만 안 온 게 아니죠. 예.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왔어요. 안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198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계속 작성하고 계시네요. 아주 그냥 여러 영역에서 신기록을 만들고 있죠. 거부권도 지금 최단 기간 신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정작 본인이 꼭 와야 될 자리는 안 오는 걸로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제대로 좀 주세요 하는 거를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대타를 보내면 이거 주고 싶은 사람들도 안 주고 싶겠잖아요. 그 국회의장께서도 그래서 아주 이것은 정말 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강하게 좀 지적을 했고 또 그날 참석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와서 설명을 해야지 하고 싶은 일이 없구나. 정말 이분은 뭐 하고 싶은 놀이 건의시키는 것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난 이제 2일에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측 추산으로는 한 30만 명. 네. 뭐 굉장히 많이 모였고 청주에서도 많이 갔겠죠? 많이 왔죠. 그래서 네. 의원님도 페이북에 보니까 사진 올렸던 것 같은데 네. 어디쯤 앉아 있었습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집회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그래서 앞자리에 가서 앉게 되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잠깐 앉아 있다가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신 당원들과 함께 그 대열한 중간 정도에 앉아서 함께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고 했었는데 우리 그 청주만 해도 4개 지역구에서 각각 이제 그 버스 한 대씩을 갖고 근데 가서 보니까 청주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랬습니까? 개별적으로 오신 이번 집회가 갖는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특징은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공당의 공천에 특히 그 당시에 여당의 공천에 내가 직접 개입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육성이 나온 이후에 정말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한 정서가 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에도 예상보다 정말 훨씬 많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친한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 이게 속내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대놓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일부는
개별적으로는 정말 참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워낙 그러나 아직은 이제 대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뭐 지금 그러다 그 여당 내에서도 네. 그런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밝힌 분도 있잖아요.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면 안 되는 길만 선택해서 가는 이상한 정무적 판단을 한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그 뭐 비선으로는 좀 그 뭐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또 그 국회에 와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참 뭐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민심 위반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른바 그 명태균 게이트 여기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 아마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은 이 정권의 국정농단 또 선거 개입 그리고 헌정유린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네. 구성을 했고 그 조사단장은 이제 서영교 전 이제 대표가 최고위원이 맡았고 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네. 그 공익제보 신고 공익제보 분석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공익 제보도 받고 거기서 분석도 하고 네. 또 직접적인 이제 접촉을 통해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이제 국민과 함께 밝혀내는 네.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공익 제보 신고 본부장이 송재봉 의원이라고 하니까요. 그 직접 좋은 제보 있으면 네. 직접이든 뭐 네. 당이든 네. 해서 혹시라도 연관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제대로 조사를 해서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내일이죠. 네. 뭐 기자회견도 하고 담화문도 발표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궁금하지만 네. 어느 정도로 얘기할지도 좀 어느 정도 얘기해야 민심이 좀 가라앉을 건지 어떤 예측하고 네. 요구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애초에는 네. 그 어디죠?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뭐 그 이제 취임한 이후에 그 이제 임기 전환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 뭐 입장을 밝히겠다. 뭐 그래서 뭐 여유 있게 오히려 대응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지금 내일 모레 기자회견도 하고 뭐 기자들 질의응답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이유는 아마 민심 위반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 뭐 결과를 보면 대체로 최하로 나오는 경우는 17%. 그렇죠. 네. 그리고 갤럽 조사가 19%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부정평가는 70%를 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 10%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더 이상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는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제 사과도 하고 네. 뭐 새 신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거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제대로 이제는 밝혀내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 용산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용산의 참모진들이
그 해명한 내용을 보면 다 거짓임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뭐 명태균 양반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다가 또 뭐 초반에만 조금 통화하고 완전히 끊었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직접 통화를 해서 또 공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지를 주잖아요. 네. 그럴 정도인데 그 전에는 뭐 2번 만났다, 1번 만났다, 그 후에는 연락 끊었다 이랬는데 다 지금 거짓말로 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내용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검을 수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에 뭐 김건희 여사 뭐 제2부속실 만든다. 뭐 일부 청와대 참모진 좀 바꿔가지고 또 비슷한 사람 안 치겠다라든가 뭐 부분 개각을 한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약화된 민심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특검을 수용한다 이런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국면에 좀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 네네. 이런 정도를 내가 받겠다. 어호.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논의를 해볼 여지는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뭐 그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뭔가 좀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그런 답을 내놔야지만 이 위기를 그래도 조금은 좀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임기 단축 개헌. 네. 상황이 이제 나빠질 경우 네.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핵을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이제 더 폭발적으로 됐을 경우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의 측면에서는 네. 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아웃. 네. 네. 그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시민 단체들이나 지금 뭐 이 현재의 매일 그 주말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 행동에서는 이미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여론조사상에도 탄핵 찬성 비율이 50%를 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이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 인식 하에 적어도 그 정부 여당이 이 전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위기의 전국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한다니까 네.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1심 선거를 앞두고 방탄용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번 달에도 우리 같은 얘기를 또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11월에 이달 중에 선거는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그렇죠. 의미를 갖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이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서 전국에 상당히 영향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방탄용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니 이 선고 시점을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시작된 재판이고 네. 그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온 건가요? 그건 아니죠. 윤석열 정권 스스로 자초한 모든 일이고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생긴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방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근거도 없고 여론 호도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며칠인가요? 지금 판결이 아마 15일, 25일 네. 이렇게 네.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는 그 선거법 네. 위반이고 하나는 그 위증 교사 건인데 이건 판결이 나와야 알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안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질문이 김문기를 그 재임 시절에 알았냐 이렇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몰랐다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그 알았냐 몰랐다는 것은 기억에 관한 문제, 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기억에 관한 문제를 법으로 심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이제 법리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우리도 그 예를 들면은 뭐 1, 2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이름과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억을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같은 그 동창 중에도 어떤 친구는 기억이 나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신이 그거 분명히 기억했을 거야.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 나봐야 알고 네. 또 판결도 1심이기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재심 3심을 이건 가야 되는 문제라 이것이 뭐 전국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네. 그런 당내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갈등 요소가 된다 이러면은 작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송기섭 진천 군수가 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네. 회원인데, 네. 그래서 저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원들이랑 함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이걸 네.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요, 일단 이제 서울 얘기는 이렇다고 치고, 우리 항상 또 우리 지역 얘기를, 중요한 네, 지역이니까.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이 뭐 집권 플랜을 가동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집권 플랜도 가동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동해야 아직은 네.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 그 민주당 충북도당 네. 그 각종 이제 상설위원회를 네. 포함한 이제 주요 당직자 그 임명장도 주고 또 발대식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그 이제 조직적 진영이 갖춰져서 일을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지방선거 대응과 전략도 짜고 역할도 제대로 배분하고 네. 뭐 그런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죠. 보니까 차기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입니다. 네. 뭐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겠지만,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19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보다 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멀 수도 있죠.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청주만 따지면, 뭐, 네. 도지사, 네. 시장을 네. 이제 국민의힘이 다 그렇죠. 잡고 있으니. 지금은 그렇죠. 이런 네. 상태에서 민주당의 충북도당의 어떤 전략? 뭐, 비전? 네. 정도는 어떨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구도라든가 그 당시 상황이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시점 자체가 이 윤석열 정권 거의 말기, 지금도 뭐 지지율 20% 안 되는 정말 국민으로부터는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래서 이게 그 지방선거이지만 정권 심판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와 청주시장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냐,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또 도민의 이익을 중앙정부를 통해서 제대로 잘 관철되고 제 목소리를 내냐, 이런 걸 뭐 평가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평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오송 참사 문제에서부터 뭐 도지사의 각종 설화, 뭐 스스로 친일파임을 자처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스스로 도정과 관련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네. 얘기했지만 진전된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시장도 제대로 뭐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체감할 만한 그러한 변화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평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그러나 잘 준비를 해야죠. 잘 준비를 한다면 핵심적인 구도는 뭐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인물과 정책은 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발굴하는데 그것이 그냥 낙점 방식이 아니라 네. 좀 잘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 도당 차원의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어떤 도전과 시정에 대한 플랜을 정책적으로 이제는 잘 준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도민의 어떤 자긍심이 제대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정말 이제 새롭게 우리 도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으로 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선거 분위기가 네. 구도가 좋을 수 있으니 네. 분위기 좋다고 해서 너도 나도 네. 막 와가지고 과열되고 또 뭐 쉽게 얘기해서 후보가 되면 당선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과열되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쟁의 룰과 규칙을 네. 잘 만들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도당이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이다. 네. 그렇지만 뭐 누구나 온다고 다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잘 사전 검증도 또 잘 해야 되고 네. 준비된 인물을 잘 경쟁해서 정말 최선의 그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을 내놓는 거, 뭐 교과서 같지만 사실 그게 네. 정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얘기 나온 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부 내륙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좀 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어려우면 내년에 가능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개정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뭔가요? 우선 중부 내륙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네.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 국회에 이미 발의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도가 좀 담고 싶었던 환경 규제 관련 특례나 이런 게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네. 도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좀 추가로 좀 넣어서 이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있는 거고, 뭐 도의 기대는 그 국민의힘 민주당이 공동으로 좀 발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도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자꾸 오나 보죠? 그렇죠. 이제 협조 요청을 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도의 입장에서야 모든 규제 없이 도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개발도 하고 네. 뭐 이러고 싶겠지만 사실 국토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거는 개발하고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원칙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도민 내에서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도청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그게 모아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도 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지금 뭐 역으로 이제 또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이 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연관된 여러 지자체들이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또 대응을 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사실 도가 이 법을 발의할 때는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먼저 좀 수렴을 해서 네. 최소한 갈등이 최소화하는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좀 이렇게 국회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뭐 특별법, 환경특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금강, 네. 한강, 낙동강 수계까지가 한꺼번에 대상이 돼서 금강, 낙동강, 한강까지요? 네. 와. 그리고 뭐 수변구역, 또 상송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완화, 여기에 관광 숙박업이라든가 식품 접객업 이런 걸 허용해 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호수진흥지구, 산림진흥지구 지정 이런 걸 하면 또 일부는 또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도 하고 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장관 권한을 시도지사로 넘겨달라. 뭐 이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도 지정 변경 해제를 시도지사 권한으로 넘겨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도가 뭐 산단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농림부나 농식품부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다 담긴 법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겠느냐,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사전 합의가 되겠느냐, 이런 면이 있어서 욕심을 조금 덜고 합의 가능한 안을 좀 가지고 우리 좀 국회와 상의를 하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개정하는 대로라면 100년 후에 후손이 그때 도대체 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맨하탄인가 어디 뭐죠? 그 뉴욕에 있는 그 공원을,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뭐 100년 후에 뭐라고 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 예를 빗대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제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뭐 우리 도민들 알고 있는 것처럼 강원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관련된 이런 그 부분적인 환경 특례라든가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개정안을 또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남도가 전남특별자치도 맞아요. 법을 지금 이제 발의해서 제안을 하고 전남도도 하고 있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고, 네. 또 세종특별자치시고, 그렇죠. 뭐 이렇다고 하면 충북도 굳이 중부 내륙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충북특별자치도로 가는 것도 뭐 또 한번 고민해 볼 영역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 충북이니까. 뭐 네. 특별자치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정안 발의 민주당이 자꾸 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도나 이쪽에서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책임 소재를 확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발의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도에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의를 해야죠. 네. 그 발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발의를 하면 좋겠다. 또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면 굳이 발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과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래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오히려 중북 도내 의원만 발의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공동 발의하자고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좀 다듬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전국에 우리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도가 좀 가볍게 딱 정해진 거를 발의하도록 이렇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 오셨으니까 올해 그 예산 많이 따오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중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어떤 사업?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예산은 지역구 예산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오창의 방사관 가속기 예산이 전체적인 총액 예산도 이제 늘어났고 그래서 1조 1,000억이 넘어가는 이제 규모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적기에 제대로 이제 가려면 이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고, 또 이제 오창이 2차 전지의 특화, 그 전략산업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이건데 이게 컨테이너급의 대용량 이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한 성능 시험 센터가 필요한데 이게 국내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성능 검사해서 해외 나가서 지금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산업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이제 쪽의 예산도 좀 중요하고, 그 외에도 지역에 이제 소소한 그런 현안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최대한 이제 많이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좋은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